매일 그 가려움 그냥 긁고 끝내셨나요? 이 세 곳이 가려우면 당신의 장기가 서서히 무너지는 중입니다. 연고 바르면 낫겠지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이 수업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학교 학생 여러분, 황 선생입니다. 자, 오늘 훈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딱 한 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가려움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가 새싹을 틔우듯이 우리 몸도 장기가 힘들 때 피부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봄이 아니라 겨울이 옵니다. 오늘 황 선생이 그 신호를 해독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것이에요.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오늘 배워볼 내용은 우리 몸 세 곳의 가려움이 보내는 죽음의 경고 신호입니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등, 손바닥, 가슴 이렇게 세 곳의 가려움이 각각 어떤 장기의 SOS인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4교시는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자가점검 루틴과 궁금증 해소, 마지막 종례는 오늘 배운 핵심 내용 복습 시간을 가질 것이에요. 자, 오늘 지각 안 하고 맨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영상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꾹 눌러서 출석 체크부터 합시다. 댓글에 출석이라고도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다 기억할 겁니다. 자, 1교시 시작합니다. 주목! 여러분, 요즘 등 위쪽이나 어깨가 괜히 근질근질하시죠? 잠자리에 누웠는데 등이 가려워서 벽에 비비거나 손 닿지도 않는 곳을 막대기로 긁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서 날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아니면 약국 가서 가려움 연고 하나 사다 발라보셨나요? 에헤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황 선생이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등 위쪽, 특히 어깨 뒤편이 피부 발진도 없는데 속에서 가렵고 밤만 되면 더 심해진다면 그건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콩팥, 즉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신장이라는 장기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려 70%가 망가질 때까지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허리도 안 아프고 소변도 그럭저럭 나오고 밥도 잘 먹는데 이미 콩팥이 절반 이상 망가져 있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현재 수백만 명에 이르고 그중 본인이 환자인 줄 모르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통증이 없으니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장이 망가지면 왜 등이 가려울까요? 지금부터 황 선생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노폐물을 요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독이 피부 신경 끝까지 퍼져 들어가면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 속에서 근질근질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요독성 소양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속 쓰레기가 피부 밖으로 탈출하려고 버둥대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신장이 기능을 잃으면 우리 몸속 인이라는 미네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인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 혈액 속에 인이 넘쳐나면 칼슘을 끌어당겨서 혈관 벽에 딱딱하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석회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돌처럼 굳어가는 것입니다. 혈관이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 피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결국 심근경색,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
심부전 자체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인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등이 가렵다고 피부 문제로만 보셨다가는 이런 연결고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려움이 신장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건조증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간단합니다. 보습제를 듬뿍 발라보십시오. 건조증이면 바르는 즉시 가려움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신장에서 보내는 신호라면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가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긁은 자리만 빨갛게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낮보다 밤에 훨씬 심해집니다. 밤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속 독소에 대한 피부신경의 민감도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확인하실 신호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품료입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시고 변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냥 거품이 아닙니다. 물은 내려도 사라지지 않고 변기 가장자리에 미세한 거품띠가 남아있으면 단백뇨, 즉 신장에서 걸러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눈밑이 붓고 오후 되면 발목이 붓고 저녁에는 정강이가 부어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눌렸다가 바로 복원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신장이 체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알찼다면 엄지척,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선생님이 다음 수업도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댓글에 신장조심 한 줄만 써주셔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튼튼반 학우님들의 응원이 선생님에겐 최고의 보약입니다. 자, 잠깐 기지개 한번 켭시다. 지금 자리에서 양손을 꼭 쥐었다가 확 펴는 동작을 5번 반복해 보세요. 쥐었다 펴기, 쥐었다 펴기. 이렇게 손을 자주 움직여주면 손끝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10초면 됩니다. 자, 다 하셨죠? 2교시 시작 전에 허리도 한번 쫙 펴고 앉아주세요. 자, 종 쳤습니다. 2교시 시작할 테니 다들 허리 쫙 펴고 앉으세요. 1교시에서 등과 어깨 가려움이 신장의 구조 신호라는 것 단단히 머리에 새기셨죠?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경고 부위는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잠자리에 누웠는데 발바닥이 뜨겁고 근질근질해서 이불 밖으로 발을 내밀어 보신 적 있으시죠? 낮에도 손바닥이 괜히 가렵고 따갑고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피부는 딱히 빨갛지도 않은데 손이 자꾸 신경 쓰이셨던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습진인가 싶어 피부과에 가서 연고 처방받아 바르셨나요? 에헤, 그 연고 계속 바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황 선생이 지금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환자 10명 중 4명이 내과 장기 질환을 피부병으로 오인해서 연고만 바르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다고 합니다. 그 오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입니다. 이 부위가 가렵다면 피부과가 아니라 간을 먼저 의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왜 간이 나빠지면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려울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담즙이라는 소화액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이라면 간에서 만들어져 담관을 통해 장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담관이 막히거나 간이 굳기 시작하면 이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합니다. 그러면 담즙 속에 담즙산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담즙산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말초신경, 특히 손끝과 발끝의 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그것이 바로 손바닥, 발바닥 가려움의 정체입니다.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담즙산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하수구가 막혀서 오수가 욕실바닥으로 역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말단인 손바닥과 발바닥부터 먼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손바닥, 발바닥 가려움은 간 질환의 초기가 아닙니다. 간이 이미 상당히 손상된 상태, 즉 간경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병은 처음에는 가려움과 피로 말고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습진 치료를 받으면서 수년을 보내다가 간경화 진단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간은 신장처럼 침묵의 장기입니다. 손상의 70% 이상이 진행될 때까지 통증이 없습니다. 가려움은 간이 보내는 거의 유일한 초기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내 손바닥, 발바닥 가려움이 간 신호인지 일반 피부 트러블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보습제나 연고를 발랐을 때 전혀 효과가 없으면 의심하십시오. 일반 습진이나 건조증은 보습제를 바르면 즉각 완화됩니다. 그런데 담즙산이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가려움은 피부 겉에 뭘 발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긁으면 상처만 나고 가려움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두 번째, 밤에 가려움이 폭발적으로 심해지면 의심하십시오. 간성 가려움은 낮보다 밤에 훨씬 심합니다. 저녁 이후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 속 담즙산이 말초신경에 더 활발하게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에 손발이 가렵다면 이건 반드시 내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간이 보내는 동반 신호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소변색을 보세요. 아침 첫 소변이 짙은 갈색이나 홍차 색깔처럼 어둡다면 담즙 속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대변색을 보세요. 흑빛이나 회색처럼 창백하면 담즙이 장으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더해진다면 이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응급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른쪽 옆구리 아래 갈비뼈 오른쪽 끝 부근이 가끔 뻐근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신 분 있으시죠? 그 부위가 바로 간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입니다. 간 자체에는 신경이 없어서 간이 아파도 간이 아프다는 것을 모릅니다. 대신 간이 부으면 간을 둘러싼 껍데기가 늘어나면서 그 주변이 무겁고 묵직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이 뻐근함과 손바닥 가려움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 학우님들, 이런 귀한 수업 내용은 혼자만 알면 빵점이에요.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이나 오래된 친구들한테 이 영상 보내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 훌륭한 학생입니다. 영상 오른쪽 화살표 공유 버튼 누르면 됩니다. 2교시까지 중요한 내용 많이 배웠습니다. 신장과 간이 보내는 가려움 신호. 이제 단단히 머리에 박히셨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맞출 시간이에요. 오늘 세 번째 경고 부위는 바로 가슴과 명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슴 한가운데나 명치 위쪽이 괜히 근질근질하고 옷이 닿기만 해도 신경 쓰이고 긁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피부는 멀쩡한 적 있으셨나요? 그러면서 이 옷 소재가 안 맞나 보다, 세탁 세제를 바꿔볼까 하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황 선생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슴과 명치 부위에 발진도 없고
상처도 없는데 속에서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이건 옷소재나 세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암, 즉 림프종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에헤이, 갑자기 암 얘기 나오니까 놀라셨죠? 그런데 이게 황 선생이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림프종은 림프계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입니다. 그런데 림프 조직은 우리 몸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목, 겨드랑이, 가슴속, 뱃속, 사타구니까지 온몸에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가슴 한가운데 폐와 폐 사이 공간에 림프절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종이 가슴 안쪽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가슴과 명치 부위에 가려움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암이 가려움을 만들까요? 암세포는 자라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내뿜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며 감각신경을 교란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신경에 오작동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신경이 가렵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피부는 멀쩡한데 가려운 이유입니다. 국내에서 림프종은 전체 암 발생 순위 10위 안에 들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가려움 말고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 가슴 가려움이 림프종 신호인지 단순 피부 트러블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황 선생이 지금 여러분한테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자가 점검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딱 3곳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눌러보세요. 첫 번째는 목 양쪽입니다. 귀 아래부터 쇄골 위쪽까지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려 보세요. 혹처럼 만져지는 것이 있습니까? 정상 림프절은 원래 있지만 아주 작고 물렁물렁합니다. 그런데 콩알만 하거나 그보다 크고 누를 때 아프지 않으면서 단단하게 만져진다면 이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팔을 살짝 들고 반대편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안쪽을 꾹 눌러보세요. 림프절이 부어있으면 딱딱하고 묵직한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세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손가락으로 사타구니 안쪽을 눌러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딱하고 통증 없는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3곳 중 한 군데라도 이상이 만져지면서 가슴이나 명치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황 선생이 당장 병원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슴과 명치 가려움은 림프종만의 신호가 아닙니다.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온몸의 신경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당뇨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손발 저림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몸통, 특히 가슴과 명치 부위에 타는 듯한 느낌이나 이유 없는 가려움으로도 나타납니다.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슴이 가렵다면 이것은 신경이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림프종 가려움과 당뇨 신경병증 가려움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림프종 가려움은 온몸을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야간 발한, 즉 잠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 그리고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당뇨 신경병증 가려움은 특정 부위가 타는 듯하거나 찌릿찌릿한 감각과 함께 오고 혈당 수치와 연동되어 혈당이 높은 날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림프종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뇨 신경병증도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황 선생이 오늘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가려움을 피부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피부는 몸속 장기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연고 하나로 덮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3교시까지 배우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 꼭 눌러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선생님이 다음 수업 중 땡 치면 지각 없이 제일 먼저 달려오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3교시 완료라고 한 줄만 적어주셔도 선생님이 정말 힘이 납니다. 자, 4교시입니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배웠죠? 오늘 배운 것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실습 시간입니다. 황 선생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점검 루틴과 생활관리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채 꺼내실 분은 꺼내세요. 이건 진짜 숙제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3가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